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다. 맞죠? 시간 잘 가죠? 잘 안 가요? 잘 가요. 벌써 1월달 다 지나갔고, 이제 2월달 보내고 나면은 3월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준비를 좀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뭐 배우냐 하면은, 자, 수직선을 한번 배워보자, 이 말이야. 수직선. 수직선. 수가 있는 직선. 이게 수직선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수직선 다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갔었고, 어떤 기준이 되는 아이에 우리는 숫자 0을 적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간격, 요만큼 떨어진 일정한 간격, 여기에다가 1이라고 적고, 여기에다가 2라고 적고, 여기에다가 3이라고 이렇게 적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수를 배웠냐 하면은 우리가 음수하고 양수를 배웠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양의 수라고 얘기해서 플러스 기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 커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네. 맞지? 증가한다는 느낌. 요것을 우리는 플러스 기호를 쓰기로 약속을 했는 것이고, 그리고 0을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오른쪽 길 아니면 왼쪽 길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왼쪽으로 또 똑같은 폭으로 떨어져 있는 곳을 우리는 마이너스 1, 똑같이 마이너스 2, 똑같이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했는 거고,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작은 숫자를 써서 작아진다라는 말을 쓰면 되겠니? 요거는 우리는 감소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기호, 영어로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자. 일자. 됐나요?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직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수들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었잖아. 0.5. 맞나요? 그럼 얘도 이제 오른쪽에 있으면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걔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자면은, 뭐 플러스 2라는 것은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2분의 1인데 플러스 2분의 1은 양의 유리수 또는 유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그 성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누자면은 얘는 음의 유리수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되겠지 얘들아? 그리고 뭐 요쯤에 누구 있을 수 있어요? 뭐 플러스 1.7 있을 수 있고요. 됩니까? 역시 양의 유리수. 그 다음 이쪽에 뭐 마이너스 1.2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음의 유리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1 때는 유리수하고 정수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그래서 0에서부터 이쪽으로 다 가는 이쪽을 다를 우리는 합쳐서 음수가 아니고 무슨 수요? 오른쪽을 양수, 그리고 0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모두를 우리는 무슨 수요? 음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0을 원점이라고 얘기한다는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우는 거 하나 더 할게요.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은, 요건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거리를 이야기하자, 이 말이에요. 거리. 자, 봐. 선생님이 여기 딱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앞으로 한 번, 두 번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은 몇 걸음을 걸었습니까? 두 걸음을 걸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뒤쪽으로도 역시 한 번, 두 번 걸었을 때 우리는 두 걸음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지? 근데 길이 만약에 이렇게 외길이야. 외나무 길이야.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아니면은 어디로? 뒤로밖에 못 가겠지, 얘들아? 맞지? 그렇게 간 거리. 그런데 우리가 위치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 알아요, 여러분? 위치?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뭐 스칼라와 벡터 이런 걸 배우는데 위치는 달라져 있죠. 보세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자, 보세요. 요 선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앞으로 두 걸음을 가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이고. 맞죠? 뒤로 두 걸음을 가게 되면은 여기 와 있는 거잖아. 맞나요? 위치는 다른 거예요. 맞죠?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달라졌지만은 거리는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걸음, 뒤로도 두 걸음 이렇게. 그래서 이 거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거리는 여러분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있을 수 있니? 음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달리기 할 때 여러분 뭐 50m 달리기는 들어봤지만 마이너스 50m 달리기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거리는 무조건 양수야. 근데 위치라는 것은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음수가 없다.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자? 누구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그 점 사이의 거리, 어떤 주어진 그 점 사이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떤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식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원점 0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여기에 플러스 2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둘, 마이너스 2가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까지의 절대값을 이렇게 써.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적어보자 이 말이야. 되겠니? 그리고 여기서 0에서 플러스 2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플러스 2라고 한번 적어보자 이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이 원점과 마이너스 2라는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에는 몇 칸이야 얘들아? 두 칸 맞니? 요렇게. 됐지? 그리고 원점과 플러스 2 사이의 거리도 결국은 얼마? 두 칸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은 요 원점과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것의 실질적인 양은 그냥 숫자 2로 나타나면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 2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봐봐. 이게 우리가 숫자로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야? 봐. 절대값 플러스 3이요. 이거를 풀면은 절대값 기호를 풀면은 답은 뭐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숫자 3으로 나오면 됩니다. 맞습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7이 있습니다. 그럼 원점에서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이 말이니까 얘도 그냥 1.7이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런데 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여러분. 자, 얘는 보세요. 플러스 3이라는 얘가 어떻게 나왔어요? 얘는 그냥 그대로 갈로를 벗어버렸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보세요. 마이너스 1.7인데 얘는 1.7로 나왔잖아요, 얘들아. 그지? 얘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왔는 거야. 마이너스 1.7이라는 i에다가 앞에 부호를 바꾸었기 때문에 얘는 1.7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가 두 번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7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문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숫자만 땡겨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을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봅시다. 베이비 보세요. 근데 요건 알아야 되지. 자, 절대값 어떤 수 x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2가 나왔어. 됐지? 그럼 어떤 수야? 얘들아.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 원점에서 x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 게 몇 개 있니? 2개 있겠죠? 어디에요?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구하라 그러면은 x는 플러스 2도 되고 그 다음 또는 x는 마이너스 2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보자면 봐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뭐 한다?
커진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한다? 숫자는 작아진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서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호가 없어요. 여기 아무런 기호가 없고 0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수 A가 있고 여기에 어떤 수 B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니? A가 B의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A라는 I보다는 B라는 I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되겠나요? 만약에 C가 여기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B하고 C 중에는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지? 이것도 특별한 거 없겠죠? 자, 그거까지 한번 봐주시고, 자, 그래서 수직선과 절대값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아주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수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각각의 절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 마이너스 4. 요 점, 요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뭐 기호가 나타나면 좋은데 기호가 일단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나타내도록 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쓰면은 자, 원점 0에서부터 얘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이 말이거든. 맞지? 몇 칸 가면 되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 2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게 맞겠네요. 여기가 1번 점이다. 여기가 2번 점이다. 됐죠? 2번 점은 플러스 4. 그러면 마찬가지 플러스 4의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답은 4가 나오면 되겠네. 되겠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는 자, 누구야 얘들아? 0과 1 사이를 몇 칸 나누는 거야? 몇 등분 하는 거지? 세 등분을 해서, 맞습니까? 세 등분. 등분은 같이 나눈다. 요게 같을 등, 나눌 분자를 쓰는 거야. 거기에 어느 쪽으로 0에서 3칸 나누어서 그 중에 2칸만큼 갖는 요 점에다가 우리는 3번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값 플러스 3분의 2라는 것은 역시 숫자만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말이고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은 0과 마이너스 1을 역시 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몇 칸 가여라? 0에서부터 왼쪽으로 2번 가시오. 여기가 4번 점에 해당하는 녀석이 될 것이고,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을 치면은 얘는 그냥 숫자 3분의 2만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거 없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플러스 5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기호 한번 써볼까요? 플러스 5라는 아이를 전체 짝대기 2개 이렇게 써. 됐니? 그럼 뭐만 나온다? 숫자만 답이 나온다. 얼마?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숫자만 적어주시오. 됐지 얘들아? 자, 세 번째가 이제 조금 말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절대값이 2.5인수. 자, 뭐야? 절대값 누군가가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됐대? 2.5가 되었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거리가 2.5만큼 떨어져 있는 것은 어디? 왼쪽으로도 2.5 떨어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2.5 떨어질 수 있으니까. 되겠지?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는 플러스 2.5와 아니면 OR 또는 이라는 말을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 또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2.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됐지? 이것도 특별한 거 없어. 그러면 절대값이 3인 수는 원래 절대값이 3인 수는 몇 개야 얘들아? 2개지?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는데 누구를 구하래? 음수를 구하래. 됐지? 그럼 답은 마이너스 3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원하는 답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야 얘들아. 됐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인 남자를 구하시오 하면은 남자를 구해내야 되고, 키가 160cm인 여학생을 구하시오 하면은 여학생을 뽑아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제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금방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볼게요. 자, 실수의 대소 비교인데, 수의 대소 비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다. 자, 내용들 봐. 뭐라고 되어 있어?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가 더 커져요. 됐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는 더 작아져요. 그거를 여기서 보면은 조금 어렵게 적어놨어. 어려운 말을 썼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말들이 있는 거야? 뭐 수직선에서 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당연한 소리. 근데 양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뭐 음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작은 수가 뭐야?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뭐 이런 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얘들아? 자, 그냥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숫자 비교했던 거 보세요. 자, 2 있고요. 3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3이 더 클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2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호를 가진 수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2에 해당할 것이고 얘는 뭐에 해당하겠니? 플러스 3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되겠지? 그리고 2와 3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음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야. 왜? 0 여기 있고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마이너스 3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럼 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중에 선생님 뭐라 그랬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중에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은 쉽게 되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자 이 말이야. 양수일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거리를 비교해 보면은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3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큰 수가 더 크다 이 말이야.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근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을 씌워보면은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3이 나와. 근데 누가 더 커 원래는? 절대값을 풀면은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음수일 때에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적어 둔 겁니다. 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양수하고 음수 중에는 당연히 양수가 더 클 거고 보도 될 것이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부동어 사용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언제 했냐면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좀 부족해. 읽기가 좀 부족해요. 읽기가. 자, 여기 있습니다. x4 이렇게 돼 있는 기호가 있는데 이거를 잘 못 읽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국어적인 문제인데 주어를 잡아야 돼. 주어. 이런 기호가 있어. 만약 주어를 잡아. 주어를 누가 잡을래? 주어를 x로 잡는 애도 있을 것이고 주어를 4로 잡는 애가 있을 거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은 주어니까 x는 여기는 4는이라고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애가 여기 들어가면 돼. 비교하는 애. 비교하는 애가 여기가 4보다 라는 말을 쓰면 되고 여기는 x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돼요. 됩니까? 됐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보자 이 말이야. 자, 얘가 주어야. 주어가 4보다 어느 쪽이고 부동어가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는 4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x가 더 작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는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4죠? 그래서 4가 x보다 지금 큰 거 눈에 보이나요?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읽어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뭐 4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이고. 됐지? 그래서 x가 4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야? 한자로 쓰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죠?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미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x가 4보다 크다. 크다라는 말을 우리는 초과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작다. x 기준으로 읽어주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미만. 요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x는 4 작갓 이렇게 있고 x는 4 크갓 이렇게 있다. 맞지? 요거는 우리는 어떻게 읽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하. 됩니까? 됩니까? 요거는 x가 4보다 크거나 뭐 한다? 같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우리는 무슨 말로 썼어? 한자로 이상. 이렇게 썼다. 됐지?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만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수학은 국어하고 좀 틀려요.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봐. 딴 거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그 체육이나 스포츠 시간 되면은 뭐 해요? 몸풀기 운동 해요? 학교 운동장 두 바퀴씩 돕니까? 시작하자마자 안 돌아요? 체조는 해요? 체조해요? 체조도 안 해요? 야, 체조도 안 하면 위험한데. 맞지?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뭐부터 하노? 몸풀기 운동 해야 되잖아. 그럼 심장마비 걸릴 수 있잖아. 그래서 뭐 해? 몸풀기 운동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심장 두드리는 거 알아요? 알아? 몰라? 이렇게 심장을 두드리면은 심장이 놀래가지고 왜 두드려 하면서 안에서 펌프질을 좀 더 열심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심장마비에 안 걸릴 수 있다고. 그래 두드리고 이렇게 몸을 펴고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자, 학교 체육 시간에 여러분 뭐 했어요? 이제 준비 운동을 한 바퀴 했다 이 말이야. 준비 운동을 한 바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애 있어? 어떤 애가 있어? 중간에 이쯤에 있는 애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애들이 있고 이쪽에도 애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5번이야 5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5번 기준으로 뭐 합니까?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운동하는데 안 걸리게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얘가 기준이 되면은 얘는 움직이면 돼, 안 돼? 움직이면 안 되잖아. 맞지? 얘가 움직여버리면 딴 애들 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요래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야. 자, 5번이라는 애부터 해가지고 키를 요렇게 우리 키 순서대로 애들이 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 아이들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5번보다 작은 아이들 맞습니까? 맞죠? 키가 5번보다 뭐라고? 작은 아이들. 되겠니? 되겠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는 거야? 5번보다 뭐 한 아이들? 큰 아이들. 되겠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 반 아이들이 만약에 이 6명이 전부 다야. 근데 5번보다 작은 아이들의 반대 아이들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5번보다 작다라는 아이의 반대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국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작다의 반대는 뭐라고 얘기하죠? 크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러면 5번보다 작은 아이의 반대는 5번보다 큰 아이가 돼버리면 국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얘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는 심판 봐야 돼요? 얘는 5번보다 작지도 않고 5번보다 크지도 않지. 그럼 얘가 어디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선생님 요 말 하고 싶어요. 보세요. 자, 5번보다 이 작다의 반대가 되려면 요것의 반대는 누구 돼야 된다? 5번도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5번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작다의 반대가 뭐지 얘들아? 수학에서는 뭐라고 읽어요? 작지 않다라는 말을 쓰고요. 맞습니까? 작지 않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만약에 영어로 본다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우리가 뭐 작다라는 말을 만약에 small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크다를 우리가 tall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얘들아. 맞지?
근데 수학에서는 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작지 않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Not small.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아이도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그래서 봐. 요 작다가 있어. 그럼 요 작다의 반대가 누구냐면은 얘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 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우리는 작지 않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되겠나요? 그리고 요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됐지? 크다의 반대는 이것을 우리는 크지 않다라는 말을 쓴다. 됐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 미만과 초과의 반대가 뭐가 돼야 된다? 이상과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지금 여기에 책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나오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됐지?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래서 크다, 초과, 그리고 작다, 미만, 그리고 크거나 같다는 말이 작지 않다. 이게 중요하다. 되겠지? 그리고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상, 그리고 이하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초등학교 때 우리가 조금씩 배우긴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 가지고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베이비. 갑시다. 자, 마이너스 5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나 부등호를 써넣어라 되었습니다. 자, 두 수의 절대값을 각각 구하면, 자, 바로 갑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5분의 3의 절대값은 얼마 얘들아? 숫자만 적으라고 했어. 5분의 3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2의 절대값은 얼마지? 5분의 2야. 됐지? 그래서 5분의 3하고 5분의 2 중에 누가 더 크지? 5분의 3이 더 커요. 맞습니까? 근데 둘 다 무슨 수예요? 음수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아지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으므로 마이너스 5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2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더 크다. 이렇게. 됐지? 간단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필수 7번도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뭐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부등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세요. 부등호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얘들이 오늘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나? 양수와 음수를 비교하면은 무조건 무슨 수가 더 커요? 양수가 더 큽니다. 됐죠? 그리고 0하고 양수는 당연히 양수가 더 크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음수끼리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다고 얘기했어. 됐지? 그래서 절대값을 보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얘가 원래 절대값이 더 커. 그 수가 더 작다 이 말이고. 그리고 양수와 양수인데 얘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써야 됩니까? 대분수. 아니면은 대분수 써도 비슷하네. 그럼 뭐 해야 되지? 분모를 같게 나타내주면 제일 좋겠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공통분모 12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 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분모에 얼마로 곱한 거야? 곱하기 4를 했으니까 분자에도 4를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고 12분의 28과 같은 수가 될 것이고 얘는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 3을 곱하면은 12분의 30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당연히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필수 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합시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해봅시다. 자, 부등호를 써 넣으시오 되어 있습니다. x가 주인공이고 주어이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
우리 너무 많이 했지? 요거는 이상. 그래서 크다와 같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될 것이고. 됐지? 요번에 주어는 누구야? 요 x는 x가 주어인데 x를 비교하는 애가 두 가지야. 요것도 하나 비교해놨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비교해놨다 이 말이야. 둘 다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요럴 때는 우리가 보통 x를 중간에 적습니다. 됐죠? 자, x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x하고 마이너스 2만 비교해. 요거만 비교해. x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5 미만이니까 5보다 작다. x하고 5만 비교하겠습니다. 됐죠? 5보다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번도 마찬가지야. x는 4보다 크다가 1번 문제. 그 다음에 x는 7보다 크지 않다가 2번 문제. 이렇게 비교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x는 4보다 크니까 4보다 크다 바로 표시하시고 흰색으로. 지금 노란색 두 개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 7보다 크지 않다. 자, 크지 않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요하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뭐요? 같다.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두 자로 줄이면 이하가 되는 거잖아. 되니? 그래서 얘는 7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좀 애매하네. 어중간하게 끊기겠네. 그지? 자, 정수 개수세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수의 덧셈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한 관계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특별히 많이 배운 건 없네요. 여기까지 자르고 앞부분하고 우리가 문제를 좀 더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수고했습니다.